자, 봅시다. 8번부터. 다음 미주친 말 중에서 경어법이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갔다 오너라. 누군가가, 그쵸?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죠? 서술에 누구를? 객체를 높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니까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보세요. 보세요. 저에게 밑줄. 저에게 여쭤요, 물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저에게 낮췄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나에게 쓰면 낮춤법이고 남에게 쓰면 높임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4번,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시다. 으시다.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으시다는 주체 중에서도 직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이에요? 밝으신 거니까 간접 높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으시는 간접 높임, 계시다는 직접 높임. 9번, 다음 중 개체 높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자, 개체는 뭘 높이는 거죠?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엽줍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죠. 어머니께 이 편지를 전해 주고가 아니라 드리고 오너라. 맞죠? 할머니께서 잠귀가 매우 밝으신 편입니다. 잠귀가 밝으신 주체가 누구죠? 할머니죠. 그 얘는 객체 높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주체 높임이죠. 그래서 할머니가가 아니라 할머니는 나보다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깨서를 쓰는 겁니다. 이가 대신에 깨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오도록 해요. 누군가가, 그쵸?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목적어를 높이는 거니까 데리고. 이번 일요일에는 할아버지를 꼭 뵙고 오도록 해요. 보고 오다가 아니라 뵙고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10번, 주어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데 쓰이는 단어. 그냥 편하죠.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엽줍다만 보더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도 참 단순하지만 객체 높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뭡니까? 엽줍다, 베다, 들이다, 모시다 빼면은 뭐가 있는 거죠? 주무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 번 맞추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 맞춘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높아져? 커트라인이 높아지겠죠. 다음 미주친 부분의 높임 표현 중에서 그 용법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1번은 뭐죠? 명절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객체죠. 두 번째는요, 그저께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신 거니까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객체 아니면 주체일 텐데 밑에 보니까 들이다 모시다가 눈에 보였죠. 그러니까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 3개, 주체 높임 1.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예문 중에서 압존법이 사용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존법은 어디서 사용하고요?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디에도 이 압존법이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안 쓰는 경향이다. 할머니께서 소설을 읽으셨다. 주체 높임이죠. 의시 나왔고요. 2번, 어머니가 아직 안 왔습니다. 맞아요? 맞죠? 어머니께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낫기 때문에 압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가 맞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3번, 교장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주체 높임이죠. 합주체를 쓰고 있죠. 4번,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객체 높임이 되고요. 막내 삼촌께서 병원에 다녀오셨다. 다녀오신 주체가 막내 삼촌이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입니다. 14번, 우리말 높임법 혹은 존대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빨 참 좋으십니다. 잘 나오다가 왜 이래? 이빨이에요? 할아버지 이빨 어때요? 이 말 합니까? 치아죠, 치아. 교수님은 2살 된 따님이 계시다는 직접 높임이고 높여야 될 대상의 주체의 신체, 주체와 관련된 걸 높일 때는 간접 높임 의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따님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또는 있으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선생님 제 말씀 맞죠?
좀 들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책은 우리 선생님이 준 책이야. 준 책인가요? 선생님이 나보다 높으니까 주신 책이 돼야 되는 거죠. 15번 다음 표 1과 표 2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대요. 자, 1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하오. 빈도를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오 정도. 해가 얼마가 되는 거죠? 해체를 쓰는 건 30%에 해당하네요. 근데 죄송하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청자경어법. 제일 많이 쓰는 건 합니다, 그 다음에 해요, 하오. 해체는 0.1밖에 없죠. 자, 그럼 1번 죄송하다는 미안하다와 달리 하게체 죄송하네 이런 거죠. 해라체 죄송하다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두 번째 미안하다는 죄송하다와 달리 모든 말 단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뭐가 된 거죠? 청자경어법의 말 단계에 따른 쓰임이 제약이 없다. 맞습니다. 3번 죄송하다는 해체보다는 높이는 말 단계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밑줄칠까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 이건 뭡니까? 하십시오체에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77.3%를 쓰고 있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된 친밀한 관계에서 쓸 때는 뭡니까? 비격식체를 쓰는 거죠. 해요체 같은 것들. 얼마 쓰고 있어요? 해요체는? 0.1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갑시다. 16번.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휘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어디 멀리 가셨나요? 네,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글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미추씨가 면담이 계시다고. 이거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면담은 계실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면담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접 높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1번 내일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뭐가 잘못됐죠, 이거는? 서울역전 뭐가 쓰인 겁니까? 동어 반복이죠. 역전이니까 전이 앞전자. 그 앞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2번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가 나오셨습니다. 뭐가 써야 됩니까? 나왔습니다가 써야 되는 거죠. 잘못된 높임법이 사용됐죠. 그 넓은 범위에서 보면 높임법이 잘못됐죠. 지금 예문도. 근데 높임법 중에서도 무슨 높임법? 직접과 간접 높임을 잘못 쓴 건데 만약에 직접 간접 높임법이 없다라면 높임법을 잘못 쓴 걸 찾으면 되겠죠. 3번 국장님 과장님께서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앞존법이죠. 지금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서는 직장은 뭐가 된다? 허용됩니다. 4번 선생님 학교에 볼 일이 있으셔서 맞죠? 이거는 일찍 학교에 이건 맞아버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야 됩니다. 높임법이 잘못 쓰인 거. 요즘에도 역전이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그냥 서울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은 서울역이 구서울역 세대는 아니잖아요. 서울역 옆에 보면 옛날 건물 있잖아요. 그 세대는 아니죠. 기차가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세대는 아니잖아. 혹시 가봤어요? 거기 옛날에? 좀 추억이 많은 곳이죠. 거기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오면 다 글로 오니까 거기 보면 딱 가방을 메고 오는 거에 따라서 지방에서 오네, 서울내 이렇게 구분도 하고. 왜냐면 나오자마자 광장에 나와서 전부 다 하늘 쳐다봅니다. 와, 크다 이런 전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역만 가면 다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들 보면 왜 서울역 옛날 그게 나오고 시골에서 뭐 보따리 들고 올라오면 막 진짜 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노숙자도 좀 많았고. 지금도 노숙자가 있어요, 영등포에? 다 이렇게 좀 어디 시설에 가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예전에 서울역에서는 꽤 많았죠. 그 밖에도 막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뭐 좋아졌는데 저도 그 추억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자, 어쨌든 봅시다. 17번 다음 중에서 높임법에 가장 맞는 문장 그랬어요. 높임법에 가장 맞는 문장 1번 우리 딸은 집에 오면 나에게 많은 것을 여쭤봐요. 어이구, 딸이 나보다 높아버렸네? 뭐라고 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좀 이따가 2번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계시다는 직접 높임이니까 안 되고 뭐 재산이 많이 있으십니다가 돼야 되겠죠. 또는 있으시다 또는 있으시다 또는 많이 많으시다 으시를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3번 나는 오늘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뭐를 맞을 수 없어요? 야단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꾸중을 듣지 야단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손님 여기에 커피가 있으세요. 미친 거죠. 커피를 나보다 높여버린 거죠. 그리고 커피는 뭐 간접 높임 대상 아닙니다. 5번 손님 이 자리에 누우실게요. 싫어. 이래야 되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기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가장 알맞겠죠. 또 정답은 3번이고요. 됐어요? 내가 아까 무슨 얘기하냐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높임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딸이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인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쓴다 그러는데 이게 분명한 건 우리가 높임법을 사용하는 게 낮은 사람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다면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지 높임법을 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했어요도 괜찮아. 하셨어요? 난 좀 이해는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어떤 젊은 부부가 놀이터에서 나는 이제 우리 애들이 커서 놀이터에서 놀라 있는 자기들이 노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꼬마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꼬마한테 뭐 넘어지가 아이고 많이 아팠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러셨어요? 나 아팠어요도 조금 그런데 계속 5살 6살 나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 자식도 아니고 본인들이 쓰겠다는데 내가 굳이 말릴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애는 또 반말해. 이거 어떻게 된 집안이야? 싫어. 엄마 그거 하지 마. 아이고 왜 그래? 뭐야? 엄마가 아니지 않을까요? 엄마 싫어 했는데 애가 엄마 싫어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과도한 높임법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대상에게 분명하게 높임법이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 아니라 경어니까 경어가 반대로 돼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사실상.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었어. 그럼 당신 부모님한테는 혹시 경어법 제대로 써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안 쓴다?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막 이러잖아.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근데 아까 이걸 보면서 웃은 이유가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서 과도한 높임법 애한테. 애한테는 높임법을 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애를 그렇게 뭐 교육을 시킨다거나 애의 정서적인 문제라면 윽박지르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거지. 부모님이 경어체를 높임법을 쓴다고 해서 애가 정서적으로 좋아지진 않아 절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못해 사극에서도 높임법을 안 쓰는데 부모님들이 오냐 그랬냐 네 아버님 이러지 그래 하셨는가요 막 이러는 이게 좀 이상해. 어디서 그걸 배워왔는지 참 답답합니다. 18번 갑니다. 어느 예절에 맞는 것 그랬습니다. 같은 반 친구애가 동급이죠. 철수야 선생님입니다. 교무실로 오시래가요? 오라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예문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문은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배우는 예문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중고등학교 문법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혹시 생각나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나죠? 중고등학교 문법에도 이 예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신 문제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지겹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 김씨입니다.
맞나요? 김에 김가가 되는 거죠.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 69,000원이 되시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줘? 꺼져줄래요? 이렇게. 어떻게 고칠까요? 되겠습니다. 또는 입니다 정도가 되겠죠. 네 번째, 할아버지와 손자에 대해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말씀이 낮춤법으로 쓰이는 거죠. 자기한테 쓰이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에서 높임법 표현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높여야 되니까 있으시겠습니다고요. 2번. 어머니께 야단은 맞을 수가 없죠. 구중을. 3번. 교장 선생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고객님 이게 저희 제품이신데요. 제품인데요입니다. 과도한 높임법 사용했죠. 왕고모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니 왕고모님을 높여놓고 식사를 낮추면 안 되죠. 뭐 진지.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아빠 밥 먹어 그러죠. 네 가지 없게 그쵸? 가출하셨어요? 왜 갑자기 막 생각을 해? 우리 아버님이 언제 봤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본 지가 오래돼서 누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 당신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은근히 반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용합니다 부모님한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높임법 쓰는데 중간중간에 반말해서 아 왜?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저는 웬만하면 높임법을 씁니다. 사투리이지만은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면서 높임법을 웬만하면 사용합니다. 이상한 사투리 쓰지 마요. 제주도 사투리라면 무슨 이상한 뭐 감수광 안 나와요. 20번 다음 보기 이제 피동사용입니다. 글이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동그라미 아닌 것 그랬죠. 보기를 보니까 바람을 피다는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피다는 자동사이므로 반드시 뭐가 오는 거죠? 뭐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피다가 자동사니까. 됐죠? 따라서 타동사 피우다를 사용하여 바람을 피우다와 같이 써야 된다. 맞죠? 이처럼 밀주칠까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지 못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건 뭐고?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 근데 우리가 흔히 쓰다 보니까 자동사에도 뭘 사용해버린다? 목적어를 세워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을 새지 말고 일찍 자라. 뭡니까? 세다죠. 기본형이. 뭐를 세는 거죠? 뭐를 세는 거죠? 밤을 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습니다. 기본형을 밝혀보면 되는 거죠. 2번은요. 담배를 여기는 피우다죠. 뭐를 피우니? 담배를요. 이런 식으로 그 담배를 피우는 건 맞죠. 아침에 서두르다가 면도날의 턱을 뱉다. 뱉다의 기본형은 뭡니까? 베다입니다. 뭐를 뱉니? 턱을. 그 다음에 설레었다의 기본형은요. 설레이다 아닙니다. 설레답니다. 뭐가 설레는 건데? 마음이 이런 식이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여자들은 턱을 베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면도를 여기를 잘 안 하고 다리 하죠. 다리 아니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리에 면도를 하면 그럼 저기 끄떡끄떡한 사람은 뭐가 돼? 끄떡끄떡했는데 갑자기 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이래버리면 이렇게 보면서 끄떡끄떡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면도를 하니까 뵙니다. 가끔씩 여기다 뻘건 것들이 있잖아요. 면도하다가 잘못하면 되게 따끔따끔거려요. 전기 면도기? 그 윙 면도기는 없고 전기 면도기, 진동 면도기는 없고요. 전동기는 전기 면도기. 근데 요거는 아마 남자들은 알 거예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수염이 굵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면도기하고 전기 면도기를 할 때 차이가 뭐냐면 전기 면도기는 깎이긴 한데 여기 뭐 꺼끌꺼끌한 게 남아. 근데 그냥 면도기로 깨끗하게 좀 깎이긴 하는데 단지 뭐 잘못하면 여기다가 뭐가 돼?
상처가 좀 나죠.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 면도하기 시작할 때 상처 좀 많이 납니다. 처음에 잘 모르니까. 면도할 때는 요렇게 긁으면 결 따라서 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긁으니까 내가 왜 이슬 먹어야 되지? 자, 21번 갑니다. 그걸 열심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뭐야? 어? 여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자, 2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피동과 사동에서는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좀 이따 예문은 들어보겠지만 뭐가 있어요? 피동 접사가 뭐가 있습니까? 접사 중에는 전미사라고 되는 거죠. 또 사동 접사 중에는 또 뭐가 있죠?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이, 히, 리, 기. 그 다음에 사동에는 여기에다가 우구, 추가 들어가고 통사적 피동과 통사적 사동이란 게 있죠. 통사적은 뭐가 있습니까? 개대다 어디다가 있고 또 사동은 개하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 뭐가 됩니까? 아까 1번 문제처럼 뭐가 나온다?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형태가 같으면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문맥에 따라서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희일이기는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예를 들면 종이가 선풍기 바람에 날리다가 있습니다. 이런 예문이 있고 또 하나의 예문은 연인들이 전등을 하늘로 날리다. 둘 다 똑같이 날다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죠? 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리는 종이가 선풍기 바람에 날렸으니까 당한 거죠. 그럼 무슨 거죠? 피동 접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얘는 누가 된 겁니까? 지들이 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동 접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이지만 피동과 사동 둘 다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태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보다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보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보이다라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죠. 그럼 남기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3번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자, 전 재산을 날렸다라는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뭐 주동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전 재산이 날렸다 돼야 한대요. 주동이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전 재산이 날렸다란 말 돼야 한대요. 지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다? 주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주동이니까. 맞죠? 간단한 거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와 있었죠 아까? 능동문이 뭐 하지 않는 거? 대응하는 게 없다. 날씨가 풀렸다. 이때 엿은 뭡니까? 리엇이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리가 들어간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능동이 있어요? 날씨를 풀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뭐하는? 호응하는 능동도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바로 쳐볼까요? 단형사동은 사동상의 직접행위는 물론 간접행위도 나타나는데 괄호 1번 이렇게 1번 쳐놓고요. 장형사동은 사동주의 직접행위를 나타낸다. 직접행위 미주치고요. 여러분 장형사동은 오직 간접행위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자, 아까
단형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 행위도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먹, 이, 자, 이가 들어간 거죠.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내가 직접 동생을 딱 잡고 입 벌려 넣을 수도 있죠. 직접 사동이죠. 또 하나는 내가 밥을 해놓고 동생한테 너 일로 와. 네가 빨리 먹어 할 수 있으니까 간접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단형이니까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뭐한 거는 장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동 중에서 이게 뭡니까? 접사가 쓰인 경우죠. 또 통사적 사동은 뭡니까? 개하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동생에게 뭐 하면 돼요? 밥을 뭐 하겠다? 먹게 하다가 되는 거죠. 개 했다니까 통사적 사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사동이에요? 간접 사동이에요? 먹게니까 간접이죠. 먹였다 하면은 내가 직접 먹이죠. 먹게 했으니까 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먹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사적 사동, 즉 장형 사동은 뭐만 된다? 직접은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간접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풀어놓으면 돼요.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든 거죠. 지금 이 경우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옳지 않은 거는 하나가 틀린 거죠. 사실상. 22번.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랬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열 길이 없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닫혀지는 뭐 플러스 뭡니까? 닫다에다가 뭐가 된 거죠?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진 이 된 거죠. 어지다에다가 됐으니까. 그러면 히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 어지다는 피동이죠. 그 피동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중 피동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 저쪽 복도에 노여진은 뭡니까? 노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진이 되는 거죠. 역시 이와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입니다. 3번. 그 토의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진이 뭡니까? 받아들이다에다가 어진이 붙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중피동 아니고요. 장마로 끊겨지는요. 끈타에다가 기 플러스 어지다가 붙은 거죠. 이힐이 기가 붙은 거죠. 거기다가 어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피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 자, 갑시다. 23번. 보기에 기억 리을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동문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밑줄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이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국어의 사동문은 주어의 직접 행위 밑줄. 사동문은 주어의 직접 행위 밑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시 밑줄. 주어의 간접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건 알죠? 직접과 간접이라는 거.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접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히리기에 의해서. 우구추. 그걸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과 같이 주어의 무슨 행위?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를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무엇과 같이? 니은과 같이 밑줄치가 주어의 간접 행위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간접 행위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통사적 피동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부분에 있잖아. 통사적 피동은 사동은 뭐만 된다? 피동이 아니라 사동은 뭐만 된다? 간접 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 이런 말을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형사동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에는 가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올 수 있지만 여기는 뭐만 올 수 있습니까? 개하다밖에 올 수가 없겠죠. 그럼 개하다를 먼저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먹게 했다. 니은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 들어간 건 1번,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부정문. 단순 부정 혹은 의지 부정. 여러분 의지 부정은 뭡니까? 안 부정. 능력 부정은 못 부정. 정답 나왔네요.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아까도 예문은 그대로 나왔지만 두 가지 해석 어떻게 됩니까? 형이 직접 동생을 먹일 수도 있고 형이 뭔가를 하니까 동생 보고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다음 중에서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동을 사동으로 고치는 방법 여러분 보세요. 주동을 사동으로 고치는 건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주동입니다. 사동으로 고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어머니가 누구에게?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죠. 잘 보세요. 그러면 주동을 바꿀 때는 밥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 그대로죠.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러면 새로 뭐가 나타난 겁니까? 주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어는 그대로인데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사동이 개하다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됐죠? 마당이 넓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마당이 넓다니까 주어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주어는 뭐? 마당을 뭐 한 겁니까? 넓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어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부사어나 무엇으로 바뀐다? 목적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서술어가 넓다에다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시가 들어간 거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어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여기는 인부들이 라는 새로운 주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편해요 사실상. 그랬을 때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개하다니까 뭐가 돼? 통사적인 거죠. 여기는 접사만 쓰이는 거죠. 히니까. 그러면 1번 니은과 리을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맞죠?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이 있다라는 것. 2번 니은과 리을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죠. 뭐가? 에게와 을이니까 부사어와 목적어가 되어버렸죠. 3번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가 될 수 있다. 뭔 소리야? 먹었다는 동사지만 넓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되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 정답 3번이고요. 4번 보기를 보니 주동을 사동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리수가 변할 수 있겠군. 여러분 보세요. 기억은 자리수가 몇 자리입니까? 먹었다는 자리수가 몇 자리가 필요해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두 자리이죠. 니은은요? 세 자리이죠. 그런데 디귿은 몇 자리입니까? 한 자리이죠. 리을은 두 자리이죠. 그럼 자리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됐죠? 시간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밑줄친 부분의 시제를 옳게 설명한 것은 시제란 발화시 기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앞뒤의 시간을 구분해주는 문법범주이다. 밑줄 칩시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밑줄.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면 과거 밑줄. 발화시가 사건시에 선행하면 미래. 다 알고 있죠? 근데 발화시라는 거는 다시 밑줄 칠까요? 화자가 문장을 발화한 시간을 뜻하고 사건시랑 계속 밑줄입니다. 문장에 드러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제에는 다시 밑줄.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도 있다. 절대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 반면 상대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나는 아까 동그라미 치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철수를 보았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겁니다. 1번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현재다. 맞아요. 절대시제는 언제입니까? 아까 봤으니까 과거죠. 상대적인 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현재 맞죠. 그러니까 모두 현재가 아닌 거죠. 2번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과거 아니죠.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가 돼야 되고요. 3번 절대시제로서는 현재, 상대시제로서는 과거 아닙니다. 4번 절대시제는 과거, 아까니까 맞죠. 상대시제는 지금 말하니까 현재.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에서 밑줄 친 문법 요소들에 대한 유형 분류가 옳은 것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밝으신 건 객체 높임이 아니고 주체 높임 중에서도 뭡니까?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철수는 지금 사과를 깎는다. 현재 시간 표현 맞죠? 시간 중에서도 현재를 드러내는 것.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나는 철수에게 그 책을 읽히겠다. 파생적 피동인가요? 아니죠. 파생적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이 히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읽히겠다라는 거죠. 함께 생각해보자. 명령형 아닙니다. 뭡니까? 명령형은 뭐뭐라가 나오는 거고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청유형이 되는 거죠. 야, 먹자 청유형, 먹어라 명령형. 27번 가을아이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1번 답지 볼까요? 가에 떠나가고 있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동작상이다. 맞죠? 지금 분명히 지금 떠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정답 1번이네요. 2번 어서 먹어라. 명령문으로 명령문 맞아요? 맞죠? 일단은 먹어라 라니까 자는 청유고 라는 명령입니다. 맞는데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와 같은 어휘들이 서술어로 사용된다. 맞아요? 형용사에는 뭐가 결합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명령과 청유를 결합시킬 수가 없죠. 예쁘다는 뭐죠? 귀엽다는 뭐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는 영선이가 철이에게 꽃을 주었어요. 그러면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은 철이에게 보어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철이에게는 뭡니까? 부사어죠. 보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가가 오고 뒤에 되다 아니다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고. 그쵸? 3번 알아 참 재미있었다 라고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라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참 재미있었다 라고는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직접입니다. 간접은 고로 고쳐야 되는 거죠. 28번 별표 치시고요. 엿은 원래 뭡니까? 과거 시제죠. 그런데 언제 쓰인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유사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미쳐치고요. 닮았다. 언제 얘기입니까? 현재죠, 지금. 1번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항에 도착하였다. 언제입니까? 무슨 시제죠? 과거죠. 윤희는 예쁜 파란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이건 뭡니까? 떠났으니까 과거입니다. 3번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현재죠.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야. 비교해서 야야 니네 아버지 옛날에 잘생겼는데 너 지금 보니까 네가 더 잘생겼어 이거잖아요. 지금 비교 대상이 과거지 비교하는 주체는 현재에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아직 안 드러났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드러나야 죽는 거니까 언제입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종결 표현 가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보기에 기억과 같은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김대리, 박대리가 빨리 사무실로 오래. 뭐죠 이거는? 오래는 뭡니까? 뭐의 준말입니까? 오라고 해의 준말입니다. 오라고 해의 준말이 오래입니다. 1번 옆에 있는 동료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물으며 우리 이제 그만 갈래? 갈래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다에다가 뭐가 된 겁니까? 가다 가고 가니 내가 와서 의문형의 종결어미가 온 거죠. 의문형 종결어미가 온 겁니다. 2번 이른 더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혼잣말로 야, 아직 6월인데 왜 이렇게 덥대? 덥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형이 덥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덥다, 덥고, 더우니에다가 뭐가 온 거죠? 대가 온 거죠. 그냥 줄인 게 아닙니다. 3번 귀가를 서두르는 동생의 말은 언니에게 전달하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재. 뭡니까? 돌아가자고 해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다? 대죠. 덜하죠. 그냥.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 공무원의 말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민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걸 무슨 발화라 그러죠, 여러분들? 간접 발화라 그러죠. 직접 발화는 그 입 좀 다물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우회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조용 좀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보기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려는 표현 맞죠? 분명히 심리적 부담을 야씨 그거 안 닫아 입 안 닫아 이거보다는 뭐 돌려 말하니까 기억은 맞고요. 2번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 건가요? 아니죠. 발화 형식은 의문형이죠 분명히. 근데 발화의 기능은 청유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디귿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니까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인 2번이 됩니다. 31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청유문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자가 청자에게 밑줄 칠까요?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청유나 명령은 뭡니까?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켜야 되는 거죠. 즉 청유문은 밑줄 청유형 어미 자읍시다 밑줄 치고요. 자읍시다 등이 붙어 서술의 행동을 밑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 밑줄. 그러나 간혹 밑줄 칠까요?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나 화자만 행하기를 바랄 때도 쓰인다. 그럼 밑줄은 뭐가 있습니까? 화자만 행하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반장이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좀 하자. 이건 뭡니까? 공동인가요? 아니죠. 누굽니까? 누구만? 청자만 행위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2번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아 밥 좀 먹읍시다. 대상이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누구? 내가 좀 먹자 이거죠. 정답은 2번이죠. 3번은요.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누구랑? 너랑 나랑 다시 하자는 얘기니까 화자와 청자 얘기죠. 4번은요. 같은 반 친구에게 야 영화표 2장이 생겼어. 오늘 나와 같이 보러 가자. 보러 갈 사람은 너가 되니까 화자, 청자가 되겠죠. 32번 다음 글에서 언급된 의문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의문문 중에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밑줄 칩시다.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 밑줄 치고요. 의문문이나 계속입니다.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 부정을 단언하는 의문문도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판단 의문문이 있고 수사 의문문이 있고 설명 의문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설명 의문문은 뭡니까? 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판단 의문문은요 단순하게 yes or no만 얘기하는 거고 수사 의문문은요 대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번 윤태가 나쁜 짓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건 뭡니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사 의문문입니다. 강조죠. 너 윤태이 죽었다 너.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우리 여름에 유럽 여행 가서 정말로 재미있었지. 역시 수사 의문문이죠.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3번 아까 중국 음식점에서 짬뽕하고 군만두 시키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아니요. 우리 안 시켰는데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문문? 판단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4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저씨가 널 안 도와주겠니? 도와주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 아니 안 도와줘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강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기출 변형부터는 좀 쉬었다 가고요. 맞춤법 표준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